예, 17-2강입니다. 당초에는 광해군을 그냥 하나로 끝내볼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광해군은 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광해군의 업적편하고요. 인조가 즉위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시원하게 말아먹네요. 자, 여기서는 뭐다? 호란은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호란 전까지입니다. 근데 이때서부터 인조는 이미 아주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구나. 이 자질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그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광해군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대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 대개 업적이라는 게 대내적인 게 있고 대외적인 게 있죠. 근데 특히 광해군의 업적은 여기서 많이 평가를 받습니다. 왜? 인조가 여기서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광해군하고 인조는 조카하고 삼촌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대내적으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일단 광해군은 자기도 분조를 띄워봤으니까 농토복구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농토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농토 복구도 중요하지만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양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토지를 측량한다 이 뜻이에요. 밭을 측량한다. 그래서 양전이란 말이 나오면 토지대장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얘가 양전을 한다 만약에. 그럼 그 전 왕 때 전쟁이 나서 토지가 다 날아갔거나 아니면 그 전 왕 때 토지대장이 개판이 돼갖고 토지대장하고 실제 소유주가 다르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의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전해야죠.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될까요? 호패도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서 호패하면은 태종 이방원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호패를 다시 복구한 것도 광해군입니다. 이게 돼야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의 가장 대내 업적으로서 우리가 평가해줘야 될 거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이거 광해군 안에서는 못 만들었어요. 우리 그 정광열, 메딕 허준, 광해군이 그러니까 광해군 오히려 그러니까 허준이 선조 때부터 광해군 때까지 활약했던 인물인데 선조 때는 그냥 내 병이나 치료해. 아니면 임진왜란때 의서나 들고 가 이랬는데 광해군이 그걸 분조 때 유심히 보다가 그러지 말고 동의. 이게 뭐냐? 그 전까지의 의학 서적들은 문제가 뭐냐? 첫째, 너무 어려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재료가 너무 비싸. 이 한약재 구하려면은 집 기둥불이 뽑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거의 중국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료로 백성들이 쉽게 처방할 수 있는 걸 만드시오. 그것만 하시오. 밀어준 거죠, 광해군이. 안 그랬으면 이 책 못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이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책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재료로. 근데 비교적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평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 때 활약을 했던 또 허균. 어쨌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쓰죠. 그리고 이제 허균의 누이 동생 허난설원. 신사임당의 뒤를 잇는 정말 여자 슈퍼스타죠. 근데 이 허난설원의 인생은 되게 불쌍해요. 요거는 이제 약간 야담인데 오빠나 남편 잘못 만나갖고 자기 재능을 다 뺏긴 여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동서양에 아울러서 제 3명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게 허난설원이에요. 허균이 썼던 작품 중에서 일부는 허난설원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야, 너 어차피 시집간 여자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냐? 슈베르트의 여동생 파니니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교향곡을 미친 듯이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슈베르트 나이에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일부는 누구 거? 지 여동생 거를 쓱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가 누구냐? 그게 아인슈타인이죠.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연구한 업적 쓱 갖고 갖고 상대성 이론이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허난설원도 이때 나왔었고. 자, 그러나 광해군의 대내 업적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업적은 뭐냐? 신하들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야, 다 좋아. 오케이. 그럼 경기도에서는 공납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어차피 서울 주변인데? 경기도부터 대동법해. 이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네. 쉽게 말해서 신하들 연맥인 거죠. 야, 경기도는 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 또 대동법해 그럼. 네, 이거 광해군이 한 거예요. 네. 그러나 광해군 하면은 사실 진짜 빛나는 건 대외적 업적이죠. 뭐냐면 자, 이때가 명은 점점 망해가고 후금이 부악하고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랬더니 명이 뭐라 그러냐? 야, 임진왜란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광해군이 그걸 몰라요? 도와주긴 개뿔씨 평양까지만 오고 한 것도 없는 것들이 예, 뭐 그렇다 치고요. 왜? 서인들이 막 난리치니까 예, 도와준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이번엔 한번 도와주죠. 화끈하게 도와주죠. 그래갖고 광해군이 강옥립이라는 사람을 도원수로 삼아서 명을 도와주러 가요. 근데 여기서 광해군이 강옥립을 몰래 부릅니다. 야, 딱 봐갖고 지겠다 싶으면 그냥 항복해. 네. 누구한테? 후금의 태조 누르하치. 네. 그 실제로 강옥립은 1만인가 1만 5천 병력을 딱 끌고 갔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후금에 투항합니다. 근데 실제로 누르하치가 되게 잘해줬대요. 그래. 니네 왕한테 전해. 니네 입장 우리 충분히 이해한다고.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강옥립은 오히려 돌아와서 쓰레기가 됩니다. 너 이 새끼 왜 항복했어? 강옥립은 제 판단으로 한 겁니다. 몰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왕이 시켰지. 왜 왕이 시켰지를 왜 자꾸 물어봤을까요? 그걸로 명분을 삼아서 왜? 인조가 계속 펌프 넣고 있었잖아. 언제 반정하십니까? 이러고 그거 엮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엮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강옥립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온갖 쓰레기 취급은 다 받다가 결국 제부터 화병이죠. 병사예요. 즉 강옥립은 왜 후금에 즉시 투항했는가는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서인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광해군 저거 말이야 은혜를 저버리고 벌써부터 후금한테 줄 서고 있다. 근데 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명 이미 망해가는데. 네. 이때의 명나라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 농민 반란도 진압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 근데 명나라가 여기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요. 모문룡이라는 사람을 시켜갖고 야, 모문룡이 너 평안도 근처에 가면은 가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다가 병영을 설치하고 후금이 그러니까 여기가 만주잖아요. 여기가 평양 쪽이고 여기가 명안입니까? 그러니까 모문룡을 여기다 보낸 거야. 길목 딱 지키고 있다가 후금 오면은 쳐. 그래서 모문룡이가 실제로 와요. 조선 땅에. 저기 병영을 차려. 그러니까 광해군이 뭐하냐? 예, 우리 황제가 일어나는데 서인이 또 난리가 나겠죠? 이거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줘. 광해군은 야, 근데 우리 영토에서 이 지랄을 해? 이거 주권 침해지. 예.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모문룡이 처음에 명나라 말을 잘 들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거든. 야, 나 여기서 아예 또아리를 틀고 요동 국왕을 한번 해볼까? 여기가 요동이잖아요. 요동 국왕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슬슬 딴 마음은 먹기 시작한 거죠. 왜? 자기가 와도 명은 망했거든. 그러니까 딱 옛날에 누구 같은 거냐면 견훤 비슷한 거예요. 진성여왕이 견훤한테 야, 너 병력 줄 테니까 세금 거들어가. 그 병력 갖고 점점 불려갖고 나라 세운 거예요. 후백제. 그 비슷한 거를 한 겁니다. 모문룡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 요동군왕 모문룡은 이지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서 명한원이 물자 내놔 재물 내놔 내가 후금도 막아주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모문룡이 어떻게 됐냐
결국 명나라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결국 명나라가 딴 애를 보내고 몸령 없애버려요. 그리고 1년 뒤에 인조반정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최소한 광해군은 후금에게 뭔가 꼬투리 잡힐 일은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심지어 누르하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의 입장과 처지를 난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답변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조반정이 터졌을 때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냈던 명분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폐륜. 이거는 자기 대군이었던 동생 죽이고 인목 대비 폐서인 시켰다. 엄마를 폐서인 시켰다. 엄마는 무슨 엄마야? 그죠? 네. 새엄마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새엄마. 네. 두 번째가 뭐? 배은망덕이에요. 즉 명나라를 쌩까고 자꾸 근본도 없는 여진의 후손인 후금을 자꾸 빨아줬다라는 거죠. 이게 빨아준 겁니까? 빨아준 거 아니에요. 왜? 이미 명은 후금한테 상대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주 공교롭지만 병자호란 터지죠? 병자호란 끝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명은 실제로 청한테 먹혀갖고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광해군은 제가 볼 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지금은 누구 편도 들면 안 된다. 이거 편 잘못 들었다가는 정말 속된 말로 잣된다. 내가 분조해봐서 아는데 이건 아니야. 이랬던 거죠. 광해군이 분조를 하면서 얻었던 교훈은 뭘까요? 아무튼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 중국 놈들하고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배경으로 해갖고 자기네 땅도 아닌데 거기서 전쟁하는 꼴을 본 거예요. 광해군은. 자기가 직접 분조도 이끌어 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노이로제라고 해도 좋죠. 우리 땅에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다시 겨우 농토복구하고 이제 다시 양전하고 호패 만들고 있는데 안 된다. 이랬던 거죠. 그걸 싹 말아먹은 게 인조예요. 싹 말아먹는 게. 자, 인조가 아무튼 자기 꿈을 이뤘습니다. 탁! 이제 왕이 올랐어요. 그럼 반정이니까 뭐 해야 돼요? 맨 처음 해야 되는 거. 또 공신정해야지. 여기 이제 화려한 슈퍼스타들이 나옵니다. 김, 류, 이, 귀. 이 후손분들한테 미안해요. 다 쓰레기야. 진짜 왕 쓰레기. 김자전. 이 사람 병자호란테 도원수였는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그냥 인조 포위되게 냅둬. 진짜 쓰레기. 그리고 인조 반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1등 공신은 누구냐? 사실 이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괄. 이름이 벌써 심상치 않죠? 괄괄하죠. 그런데 인조 반정 끝나고 33인에게 공신을 책봉을 했는데 이괄은 당연히 자신이 1등 공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어머? 근데 해보니까 이괄이 2등이래.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김유나 이기나 김자점은 끝까지 간본 사람들이에요. 야, 인조, 그러니까 이 능양군 쪽을 우리가 줄을 쓰긴 하는데, 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러고 있고 실제로 병력도 이끌고 막 움직였던 건 이괄입니다. 네. 이괄이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사실 힘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등이죠. 근데 지들끼리 사바사바 해갖고 이유는 딱 하나. 야, 이괄은 그냥 군발이잖아. 장군이잖아. 아이, 됐어.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인조가 이 대목에서라도 야, 무슨 소리야? 근데 이괄 아니었으면 안 되지. 근데 인조가 이때부터 특기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안 해. 어떡하지?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시오. 자,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말수를 줄이고 말을 아끼는 게 분명히 큰 장점이에요. 왜? 실수를 안 하니까. 네. 요즘 어떤 분 입만 터지면 망언이죠, 계속. 뭐 후쿠시마도 별 문제가 없고 뭐 내 와이프의 유지 그것도 별 문제가 없고 그거는 뭐 대학에서 판단하면 되고. 말을 안 하거나 망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훅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조가 광해군이 싫었던 것까진 좋아. 근데 광해군이 했던 것을 유지만 했어도 호란은 안 났죠. 즉 인조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왕이 됐다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명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공신 책봉할 때도 이럴 때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정리할 땐 정리를 해줘야죠. 근데 인조의 특기는 뭐냐? 정리할 때 정리를 안 해줘. 정리를 안 해주는 건지 정리를 못 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괄이 빡친 거예요. 이씨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이씨. 이괄이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예 변방을 일단 지키러 가겠습니다 해놓고 거기서 부대를 딱 수집한 다음에 가자 한영으로 바바바바바 옵니다. 못 막아요. 그래서 인조가 즉위한 그 해에 이괄의 난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즉위한 첫 해에 일어난 반란이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 인조는 즉위하자마자 공주로 런합니다. 네. 광해군이 폐륜이다 배은망덕이다 내가 새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아무리 저쩌고 어쩌고 얘기했지만 공신관리 이거 33명밖에 안 돼요. 이것도 늘린 게 33명이야. 실제로 이 넷이 다 한 거예요. 이 관리가 안 돼갖고 난이 터졌어. 근데 난이 터졌는데 인조가 한양 버리고 공주까지 간 거야. 완전히 형편없는 정권이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꿈나무의 자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슬슬 나라 말아 먹겠는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이괄의 나는 정만이라는 사람 없었으면 이거 수습 안 됐습니다. 수습이 돼요. 그러니까 인조가 야 서인들 니네 뭐하냐? 야 내가 즉위하자마자 런 해야겠어? 아이 참. 서인이 어디서 기가 막힌 수를 하나 씁니다. 어떤 수를 쓰냐? 야 남인 데려와 남인. 공동정권으로 가자.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는 뭐? 서인과 남인의 양당제였다. 남인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 남인은 거의 존재가 없다가 이괄의 난을 딱 겪고 나니까 서인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야 쪽수로 밀어붙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신하를 더 붙이자. 그래갖고 우리 둘이서 왕을 이제 작살내야겠다. 이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도 꽤 괜찮은 슈퍼스타가 한 명 영입이 돼요. 누구? 바로 조선 후기에 가장 오랜 기간 재상을 지냈고 대동법을 거의 완성해낸 오리 이원익이라는 재상이 영입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인조의 상황은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러나 주도권은 서인에게 있죠. 서인은 계속 뭐만 얘기한다? 계속 명이랑 친하고 금은 배척해라. 이게 결국 재앙이 되죠. 예.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편은요. 다음 주에 촬영하자마자 바로 올려드리면서 인조의 또 폐악질 그리고 이어지는 효종이 사기당하거든요. 예, 요런 걸로 쪽쪽쪽쪽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진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